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오늘이 좀 역사적인 날이 좀 될 것 같은데, 이제 블랙 먼데이가 또 되는 거죠.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은 아침에 한 4%대 빠져 있다가 지금 한 5% 정도 빠졌고요. 지금 유럽 시장 개장을 했는데, 대강 한 6% 정도씩 이렇게 뭐 빠지는 거로 나오고 이틀이는 한 8, 9% 정도 빠지는 거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 한 4%에서 5% 정도 빠졌는데 선물이 11.85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외국인이 한 1조 한 3천억 팔았고요. 선물 뭐 이거는 환매수 들어온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개인 매수가 너무 많아서 금액이 좀 그렇습니다. 요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동시 만기일 때는 좀 외국인들이 이 금액을 100% 믿을 수는 없으나 일단 무조건 하방이란 말이죠. 실현수는 있고 이거 전부 다 개인하고 기관 거 지금 홀라당 베껴먹고 있는 거거든요. 참나 이거. 저는 뭐 빅스는 뭐 이 가격에 비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가격 뭐 13,000원 뭐 이때 정리하고 그랬으니까 그 이후로 이제 인버스 쪽으로 좀 샀다 팔았다 했다가 이제 금요일날 보유를 하고 넘어와서 오늘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덜 빠졌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으로 좀 더 채워놓고 다우를 좀 팔고 동시효과 때 이제 지나서 근데 이게 괴리가 이게 커서 나스닥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거여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관심 종목이라고 어제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건 토비스하고 스페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한 7% 8%씩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일부러 레몬이란 주식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거 말하면은 이것도 뭐 빠질까봐. 그리고 저는 이거를 금요일 날 잤거든요. 참내 지금 요새 공교로운 게 이 주식이 금요일 날 이게 9,990원까지 갔다가 이제 9,100원으로 밀려 끝나는데 제가 보기에 좀 움직임이 괜찮아 보여서 이걸 끊어 샀더니 이제 밀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9,350원이 됐어요.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를 본 상태에서 끝났죠. 근데 아침 시초가 때 이제 9,600원에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500원에 붙는 거죠. 그러니까 한 6% 정도 플러스 나왔나요? 7%?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고 이거를 바로 처분을 하고 저는 이제 이쪽으로 매달린 거죠. 인버스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더니 나중에 죽어더니 또 상한가 치는 거예요. 물론 상한가 치기 전에 이제 판 다음에 뉴스를 봤더니 꼭 내가 팔고 나서 뉴스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시효과 지나고 저쪽 매매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게 9시 22분이니까 9시에 시작해서 22분 만에 바로 상한가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나노 기술로 해서 뭐 마스크 이걸 갖다가 공급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이거 뭡니까? 멜트 브로운이라고 그래서 MB 필터가 지금 없어가지고 마스크를 못 만든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나노
해서 내가 벌써 이 나노 필터 이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보고서 그걸 산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뉴스가 나오니까 상한가를 쳐버리네요. 그래서 내가 왜 요새 팔고만 남은 상한가를 치는 건지 참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오늘 산 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거는 1년 보고 산 거거든요. 오늘 같이 빠진 날 산 거. 저 동구 바이오 제약 샀습니다. 이거 왜 샀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 주식은 그게 좋아요. 투자사하고 자회사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좋은 회사 없어요. 그리고 상생하고는 회사예요. 그래서 올해 아마 지금 상장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투자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 치료제 하는데 좀 같이 참여한다 뭐 이 정도인데 그걸로 해서 오르기는 쉽지 않은데 그거 왜 샀냐면 주가 움직임을 하루 종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세요. 제가 보기에 쌀 때 안 주고 오르면 누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일단 좀 사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 일봉인데 상해 오늘 한 3% 빠졌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그때 반등 나온 거에 비해서 좀 덜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가 저는 지금 신천지 어느 정도 검진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국지적으로는 발생을 하더라도 일단 정점은 찍은 거 아닌가. 그래서 마스크주도 사실 파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문제는 유럽하고 미국이란 말이죠. 그죠? 한번 볼까요? 그럼 모양으로 봤을 때 이게 다우 일봉이고요. 이게 주봉입니다. 이거는 거의 61.8%까지 빠졌어요. 주봉 기준으로. 이건 월봉입니다. 그래서 38.2를 대비하면 한 21,800 정도? 이건 월봉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이 나스닥은 덜 빠졌거든요. 다우 대비해서. 그래서 이 모양이 지금 이게 그냥 엘리어트 파동 이런 대로만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 작년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요. 이 그래프 모양이 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고 봅시다. 그냥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빠지는 거는 A, B, C로 빠진단 말이죠. 근데 이게 꼭 그렇진 않으나 A, B, C로 빠지는데 여기서 빠질 때 이게 5번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하나로 완성될 수도 있거든요. 지워버려야 돼. 그럴 때 A, B, C로 빠질 때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 저점을 조금 깨야 됩니다. 그 모양이 되려고 그러면 저번에 여기 저가가 8,264였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나는 깨고 내려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작년에 계속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미국 시장을 팔아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이 무역 전쟁 한다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은 올랐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중국하고 우리는 이제 많이 빠졌죠. 그리고 사실 뭐 오른 것도 없고 중국하고 우리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이제 중국하고 우리가 커플링 되고 이쪽하고 디커플링이 됐으니까 저는 올해 조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조짐이 나타날 거 생각했거든요. 뭐 이거 지금 바이러스하고 관계없이 조짐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그동안 낙폭이 일단 무역전쟁 1차는 끝났으니까 낙폭과대했던 중국과 우리 시장으로 좀 바람이 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이제 빠지는 미국 시장이랑 또 커플링을 하네요. 중국은 덜 빠지는데 중국은 안 따라가고 물론 우리가 지금 뭐 이 병이 뭐 이렇게 창궐해서 그런다고 치고 뭐 하소는 치더라도 아마
우리가 중국 따라서 이제 잠잠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때까지 뭐 이국 경제 했던 나라들이 이제 거꾸로 이제 우리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 어떻게 치료하고 뭐 하냐. 난 그런 상황이 될 거로 보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미리 이제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뭐 잠깐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준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작년 9월에 그 레포 시장에서 금리가 10%까지 발작 뛰었습니다. 발작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제 그 조금 양적 완화를 조금 축소시키는 그런 분위기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들이 좀 많았죠. 그러니까 이 시중 주요 은행들은 미국 국채를 사고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고 근데 이게 레포 시장이 단기 자금을 구하는 데인데 이게 금융기관하고 이제 대규모 법인들하고 이렇게 머무려 가지고 이제 돈이 말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 뜨거라고 그때부터 돈을 풀었습니다. 연준이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그걸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하면서도 뭐 보험적 성격이다. 다음에 인하하면 이제 그때는 좀 뭐 위험할 때 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 트리거가 지금 이 코로나가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때 돈이 왜 모자랐냐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았거든요. 뭐 지금 와서도 하는 얘기지만 셰일가스 오일 뭐 그쪽 정크본드 그쪽에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다. 누구는 또 뭐 부동산 리츠에서 뭐 한 거다. 누구는 헤지펀드나 증권사에서 단기자금 빌려다가 지금 주식 사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이 오르는 건요. 물론 양적 완화 때문에 돈이 풀려서 돈질인다 돈질. 마지막 이거는 제가 보기엔 돈질아니고요. 그러니까 제일 컸던 힘이 자사주 매입이죠. 그래야 자기 연임하고 자기 연봉 많이 받고 다 욕심이란 말입니다. 주주들한테 배당 많이 하고 그래서 오른 거예요. 그리고 단기자금 끌어다가 주식 사고 개인들이 뭐 팡주 사서 올려놨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지금 발을 빼는 겁니다.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연준에서 지금 50bp 인하할 때는 갑자기 얘들이 문제가 터질 거를 감지를 하고 트럼프가 계속 금리 인하라고 외쳐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금리 인하 안 하고 문제가 터지면 뒤집어 쓰니까 제가 보기에는 먹물들이 이제 발 빼는 겁니다. 트럼프는 주가가 빠지고 뭐 경기 안 좋을 것 같으면은 맨날 파월하고 연준 뭐 그 사람들이 뭐 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 바이러스도 부통령 앉혀놨잖아요. 펜스. 제가 보기에 펜스 잘릴걸요?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건 없는 거예요. 대선 앞두고. 원래 성격도 그러거니와 다 남 핑계입니다. 중국 때문에 자기들이 뭐 적자나고 한국, 일본, 유럽 다 우리 베껴 먹었다. 메르켈이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차를 잘 만들면 된다고. 물건을 잘 만들면 된다고. 자기들은 그걸로 무기 팔아먹고 달러 찍어내면서 달러 팔아먹으면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골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보니까는 작년 1월 달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작년 초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시에로가 뭐 터질 거라고. 지금 내가 보기엔 시에로 터질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 제가 보기에는 어마 뜨거라고 이제 금리 인하하고 이제 18일 날 또 열리면은 또 금리 또 인하할 거예요. 제로베이스 갈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말대로 다 할 거예요, 아마. 돈도 다 풀죠. 양적 완화도 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도 서프라임 때 해결을 못하고 지금까지 넘어온 거죠. 그게 돈 찍어서 그냥 마구 했던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10년 이상. 그리고 주가는 계속 올려놓은 거고 이제 터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서프라임은 그거 아닙니까? 우량채권에다가 그 주택담보 그 채권을 갖다가 거기다 투입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 좋은 채권이라고 다 자기들끼리 다 금융기관이라 다 감독기관까지 다 짜가지고 AAA 등급 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학자 들어가면 다 사기야. 정치공학, 금융공학. 요새 뭐 많이 터졌지만요. 어디 가서 뭐 상품 투자할 때 뭐 파생 얘기 들어가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무슨 뭐 금융공학 쪽으로 뭐 신용 보강을 하고 뭐 그러면 신용 보강 뭐 이렇게 해서 안전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믿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거기서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CL은 뭡니까? 그 부실 채권을 갖다 넣어버린 거예요. 회사채. 그러니까 회사에 그 부채를 가지고 또 유동화시켜서 상품을 해서 거기다 넣어버린 겁니다. 똑같아요. CDO하고 CLO하고. 이게 부동산이냐 회사냐만 다르지 부실회사냐. 근데 거기에 쉘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오늘 유가가 뭐 20% 이상씩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가가 뭐 50달러, 60달러 이렇게 유지해야지 자기들 되는데 이제 그거는 정크본도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융위기였지만 지금 이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물 경제 위기가 지금 금융위기로 번지는 겁니다. 양박으로 터지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막기가 힘들어요. 무슨 극단의 조치를 취하겠죠. 대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2008년도에 썼던 수법을 또 쓰는 건 저도 뻔히 알잖아요. 저같이 무식한 놈도. 또 금리 인하고 또 돈 마음껏 찍어내겠네? 그렇게 되냐고요, 그게. 근데 국채만 발행하면 뭐합니까? 회사들이 다 망가져, 회사채가 다 망가져서 뱅크런 생기고 그러면은 난리 날 텐데. 그러니까 거기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해외에 투자했던 거 전부 다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금리를 떨어뜨리고 하면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 전 세계 위기가 오면 또 달러. 근데 저 같으면 달러 사겠습니까? 저 같으면 금 살 텐데 현물로. 그러면은 환율 보장도 되잖아요. 오늘 또 빠지던데. 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금시세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뭐 JP 모간 자기들 언제 요단할 것인가 그건 지들 맘인데. 그러니까 서로 트럼프는 방패막이로 미 연준을 하고 펜스를 앞세우고 하는데 이제 파월과 연준이 반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이죠. 당신 말대로 금리 인하도 다 할 것이고 양적 완화도 다 하는데 종국에는 회사채가 문제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들 권한 바뀌니 대통령인 당신이 의회를 뭐 설득을 하든 어떻게 하든 무제한 양적 완화로 해서 회사채를 전부 다 매입을 해라. 공적인 회사 국민 세금 가지고 정치적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 통과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주가 이제 그때 급등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실행은 그렇게 하겠죠. 이제 가는 추이를 봐서. 왜냐하면 야당도 반대할 수 있나요, 지금? 그랬다가 진짜 난리 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두드러 막아야지. 그래서 2008년도에는 그렇게 개인 기업까지 이렇게 우리 공적 자금 넣어서 이렇게 했듯이 했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랬죠. 좀 안정돼. 그때는 난리 날 것 같으니까 그랬다가 그 너희들 권한 바뀌다. 왜냐면 그 연준이란 게 은행 연합회니까. 그러니까 이제 짐을 미국으로 트럼프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 면피하는 거죠.
먹물도 다 그런 거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예? 미국은 뭐 중국을 압박하고 뭐 그러면은 코로나 터졌을 때 뭐라고 했을까 상무부 장관이, 예? 그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기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마당에 뭡니까? 제가 보기엔 오늘 기사도 나왔지만 이 감상 거부한 게 푸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엿먹으라 한 것 같은데 푸틴이 기사에도 그런 식으로 나왔지만 이제 유가전쟁 벌인 겁니다. 그래서 희생자는 미국 셰일오일 기업이 되고 미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가고, 그러니까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예? 전쟁과 또 서로 수싸움을 벌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저기 뭡니까 유럽한테 그 가스관 구축 사업을 했잖아요. 그 가스 팔아먹으려고. 그랬더니 미국이 그걸 못하게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이 막은 이유가 그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갖다가 유럽에 자기들이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되치기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직장 생활이나 정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적을 만들면 안 돼요. 척을 지면 안 돼요. 한 명의 적이 나 어려울 때 나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주식 투자 이거 몰두하시거나 하고 하면 모를까? 아니면은 지금 빠진다고 해서 주식 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더 비싸게 살더라도 좀 안정돼야지.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인버스 좀 하고 그냥 지금 뭐 진단 시약이나 뭐다 이쪽으로 뭐 각광을 받고 그러니까 잠깐 짧게 들어갔다 하는 거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쉬는 것도 투자고 이왕 걸렸으면은 뭐 우량 주식은 괜찮은데 안 좋은 주식 저 회사들은 요번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정리될 거예요. 저 이자 보상 배율 1도 안 되는 그 벌어서 이자도 못 내고 헐떡거리는 회사들은 다 이제 또 많이 사라지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또 우량 기업들이 또 1등 기업들만 살아남는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저도 평생 공부해 본 거는 일본어 가이드 자격증하고 증권사 대리 시험 볼 때 공부한 거 말고는 안 했는데 증권사 다니면서 지점장 생활을 오래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년 했는데 지금같이 좋은 회사가 아니라 막 그냥 노조 없고 뭐 막 사람 들들 볶는 회사여서 공부할 뭐 여력도 없고 하여튼 맨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좀 되고 이제 뭐 회사 합병하고 그래서 뭐 사람들 내보내고 그럴 때여서 일단 뭐 보직은 뭐 그렇게 안 하게 되니까 그때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한 7년 공부를 했습니다. 나름 7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뭐 주로 뭐 유튜브 보고 뭐 책도 보고 뭐 그런 논문 뭐 아니 레포트 같은 거 보고 하는데 결국은 내 판단하에 하는 겁니다. 내 판단하에. 예. 누구도 미래는 모르는 것이고 단 논리적으로 맞으면 하는 건데. 제가 왜 한 3주 방송을 안 했냐면 그때 뭐 스텝 고잉고도 있고 뭐냐면 이 장이 급변하고 이럴 때는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가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란 종목이 좋게 보이고 저는 이거 오늘 저는 뭐 각 보유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 순간은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그 다음날 가서 시장이 어떤 변화가 있고 하면은요. 대응도 그렇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뭐 나는 빠질 거로 봤는데 오르면 오르는 쪽으로 거래가 되는 거고 그게 12번도 바뀔 수 있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강할 때
오늘 내가 한 얘기가 반대적인 행동을 제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 계좌를 까볼 수도 없겠지만 만약 그렇다 그러면 사기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자기 그것 때문에 주가 움직이는 건 아니겠으나 이게 참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거는 인버스를 안 하거든요. 그 무슨 애국적인 마음 있어서 그런 거보다는 우리나라는 많이 빠졌어요. 그렇게 뭐 버블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동산에나 버블이 있지, 주식시장에. 근데 미국은 많이 올랐잖아요. 제일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가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터지는 거죠. 거기다 저는 인버스를 한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내일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뀌면은 뭐 또 상환시키는 거고, 그 반응을 해야 되니까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지 남말 듣고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극과 극의 말을 듣고 판단은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잘 맞다가 뭐 어느 순간에 그 말 따라했다가 또 틀리면은 또 뭐 손실이 클 수도 있는 거니까. 증시가 상승할 때 맨날 오른다고 얘기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맞겠죠. 아니 맞는 거죠. 이제 빠지니까 또 빠진다고 그러는 사람 말이 또 맞는 거고. 그러나 이건 예상을 미리 하는 거니까 저는 여기서 멈추질 않는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그런 극단의 조치들이 나오려면 물론 조치가 나오기 전에 이제 먼저 반등을 하겠죠. 그런 조짐이 보이면 이제 급하게 돌아갈 겁니다. 뭐 금리 인하는 뭐 아까 말한 대로 계속 할 것이고 양적 완화는 뭐 언제 안 했습니까? 그거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성이 생겨서 같은 위기로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위기는. 그러면 어떤 대응과 어떻게 나가는지 이게 지금 뭐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영향당이 미치는데 이게 쉽게 또 변이 일으키면 또 난리 나는 거거든요. 남미까지 한번 휙 하면 쉽을 텐데. 근데 걷다 대고 뭐 삼바 축제하고 뭐 또 대선은 미국 또 어떻게 할지 또 봐야 되겠죠. 다 온라인으로만 할 것인지 뭐 온라인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이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정치적으로 아주 그냥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베도 마찬가지고 올림픽 때문에 그러고 여긴 대선 때문에 그러고 마치 서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다가 이제 탈이 나는 거죠. 이거 숨겨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더 위험스럽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더 그걸 갖다가 가벼이 하고 숨기려고 하면 이게 숨겨진다고 그러면 좋은데 숨겨질 수가 없는 상황이니 그래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게 또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나마 저는 인버스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물론 그쪽이 주식이 더 크니까 한데 하여튼 뭐 은은 저는 뭐 전혀 뭐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저는 뭐 아무 상관 없으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올랐지 그 위기 나왔을 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려요. 금을 시세를 보시라니까요. 금이 쫙 뻗어줘야지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은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JP 모건 형님이 또 뭐 그냥 먹여주겠어요. 자기들 또 다 털리게 만들겠지.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두서없는 뭐 그런데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